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 천막회로 꾸며지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전 부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엄청 더우시죠? 네, 여름 날씨. 예, 저도 참 양복을 입고 있는데 두 분 다 양복을 입고 있고, 예, 저희도 이렇게 인내심 테스트하면은 아마 그래도 몇 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겠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코인 논란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이 큰 거래소 압수수색이 계속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조청래 부원장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사건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안을. 예. 아니 우선 정치인이신데 김남국 의원이 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보면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일이 딱 벌어지고 10일 지금 지났는데 예. 10일 동안 한 게 입장문 내고 SNS에 뭐 글 올리고 그다음에 무슨 자신이 아주 편안한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식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은 기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고 의혹 있는 걸 물어볼 텐데 뭐 이걸 사실대로 밝히면 다 해명이 될 것이란 말만 반복을 하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을 계속 숨겨왔기 때문에 10일 동안에 이게 사건이 계속 확산되면서 국민 불신이 점점 커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탈당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원들에 대한 유감은 있었는데 이분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달라 외부 전문가까지 넣어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용한 지갑이라든가 거래 내역이라든가 무슨 종류의 코인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협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자기 말에 책임도 못 지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그다음에 해명한 것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거래소의 자료를 받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당장 어제 본인이 동의하면 다 내줄 수 있다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은 뉴스에서 보도가 됐죠. 예, 대금도 예. 관련 대금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본인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조기현 변호사님은 네, 1차적으로는 적법이냐 위법이냐 문제가 처음 나왔고 이제 그 부분에 해명을 했지만 저는 이건 뭐 적법 위법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예. 법률적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정치인의 책임, 뭐 태도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금액이 최초 보도됐을 때만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 물론 코인 거래라는 게 그 당시 시점에서 워낙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국회의원이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예. 김남국 의원은 물론 이제 본인이 계속 보도되고 제기되는 의혹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국민들 시각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하실지 그래서 어떤 태도로 이걸 책임 있게 임해야 될지 여기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명도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른 의혹이 추가가 됐고요. 또 본인이 계좌 내역을 복잡해서 못 밝힌다고 했는데 코인 지갑 그 주소만 알면 지금 코인 전문가들이 거래 내역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소명이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여기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이전에 이미.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향후에 뭐 수사도 뭐 그 정치 수사나 이런 언급하지 말고 제대로 받으셔야 될 것이고 이후에 소명 과정에서도 소명이 필요하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좀 소명을 하고 하는 게 맞지 본인의 억울함을 자꾸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안을 접근해 가는 거는 오히려 국민 정서에 계속 반해서 스스로 입지를 좀 좁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규제법 위반, 그 다음에 조세 포탈 혐의. 무시무시해요. 이게 이거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라는 분이 고발을 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데가 또 경찰에 또 고발을 했어요. 거기에 또 있는 제목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그다음에 명예훼손, 사기, 뇌물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상당히 큰 자금 조기에 처음에는 6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대 60억에 뭐 80만 코인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네. 최대. 어쨌든 그 뒤에 의혹들을 보면 그게 88억인지 100억이 넘는지 이것도 지금 뭐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자금의 출처가 뭔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2000년대 왜 바다 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P2E 말하자면 게임하면서 돈 버는다는 코인은 불법 행위로 간주가 됐는데 이 부분들을 입법 로비에 관여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거액의 코인 보유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불거지는 게 입법 로비하고 코인 무상 정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뭐 활용을 했는지 마는지 의혹까지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작점은 조금만 했는데요. 끝은 어디로 갈지 저도 도저히 짐작이 안 가고 적용 제목도 짐작이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법률가시니까 정치자금법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정치자금법에는요. 후원금, 기탁금 뭐 당비해가지고 정해놓은 방식으로만 이제 정치 활동과 관련된 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 돈을 수령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됩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범죄 혐의 사실로 영장에 기재한 거는 이 코인 거래 과정에서 정치 활동 목적의 어떤 뭐 그를 주는 의사로 해가지고 돈이 증여가 됐다. 금전 수수가 됐다라고 의혹이 있다 이거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1, 2차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코인 지갑에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정치자금이라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질문 하나. FIU에서 이게 넘긴 거 아니에요 검찰에. 그것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니까 넘기는 거죠. 4%밖에 안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통보 이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이상 거래라고 보여지면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범죄 혐의 단서까지 FI가 확인해서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검찰이 FI에서 넘긴 자료나 정보를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면 이제 그래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 이 이상한 자금이 들어와 있다거나 뭐 들어와 있는 자금에 관련돼서 무슨 이해 충돌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도 결국에 정치자금으로 그런 방식 코인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 그게 자금 세탁 목적으로 이 코인 계좌에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세조정이나 내부정보 이용 이런 거는요. 자본시장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치자금법으로 접근했을 텐데 과연 이게 정치 활동을 위해 이 수수되는 그 돈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줬는지 그거 아마 입증이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 초기 해명 중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전세 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급등하는 시기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주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더라고요. 6만 원 가지고 맨 처음에 투자한 데가 LG 디스플레이 아니었나요? 주식? 주식에 투자했었어요. 그죠? 주식에. 그러니까 한 군데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투자해서 거기서 9억 8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위믹스인가? 위믹스 코인 뭐 거기에 또 이제 투자. 그러니까 아주 집중을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 군데에만.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이 신생 코인 이런 데도 거액이 들어갔다는 그건 이제 나중에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지갑이 뭐 없으니까. 코인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해서 예. 올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에 빗썸에 전자지갑에 넣어놨던 걸 업비트로 옮겼고 빗썸은 이상 거래 징후를 근데 저 압수수색 들어간 데가 그 누구죠? 아니 그 전에요. 예, 전 단계예요. FIU로 가기 전에 어.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겼는데 빗썸은 이상 거래 징후를 FIU에 신고를 예. 보고를 안 했고 업비트만 했어요. 어. 그다음에 FIU가 그걸 받아가지고 검찰에 갈 때는 연간 1000건 중에 4%니까 이상 거래 징후라고 받은 것 중에 40건 정도만 검찰 그렇죠. 수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FIU가 금융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매우 범죄 연루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다음에 빗썸에 있던 걸 업비트로 넘겼는데 말하자면 최초의 자금이 가상화폐 자금이 전자지갑에 지갑에 들어갔을 때 부분에서 옮긴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데 이상 거래가 징후가 보인다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취득한 경위도 문제지만은 그 거래 양상에서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종 무슨 잡코인 얘기하셨는데 어제 오늘 그 언론을 보면 클레이페인가 하는 데다가 뭐 그 저 위믹스 걸 36억치를 보내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교환된 금액은 21억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5억이 어디로 사라졌냐. 이 얘기도 있고요. 그게 클레이페이로 들어가고 난 뒤에 그게 망했잖아요. 망한 뒤에 뒤로 현금 보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자금의 흐름과 가상화폐의 투자 여부만 걸린 게 아니라 뒤로부터 로비를 받고 무상 무상 코인을 받고 이런 의혹과 더해서 그 코인들이 현금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 부분하고 정치자금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엎혀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가봐야 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모든 게 우리는 다 이게 의혹이고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런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본인이 억울하면 좀 이게 속 시원하게 다 이걸 좀 다 민주당 진상조사위라든지 이런 데 제출을 하면은 얘기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또 조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니까 손혜원 전 의원께서는 지금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이거를 이제 하신다고 얘기를 혹시 어제 뉴스에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례정당이라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그분이 하는 뭐 정치적 의사 표시라든가 활동 뭐라고 좀 평가하긴 그렇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김남국 의원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책임질 일은 책임질로 받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복권을 해서 민주당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어쨌든 밝혔는데 그게 적절성을 떠나서 근데 손혜원 의원이 왜 밖에서 군부를 떼시는지 좀 납득은 어렵고 이건 뭐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에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조력 예. 내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만. 네. 이 최고위원 네. 이 뭐 추대입니까 경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최고위원 거리시에는 예. 30일 이내 뽑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만약 경선으로 가져가면 선관위가 따로 구성되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경선 절차를 밟으면 30일 이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물리적 시간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 전국위원회 위원들 숫자가 700명에서 800명 정도 그 됩니다.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1000명도 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당의 직역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당 사정에 밝고 그리고 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뭐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애초에 당헌상에 전국위원회를 통한 그 보임을 그 규정을 했을 때는 이게 경선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30일 이내라면은. 그래서 이거는 당 지도부라든가 당 지도부가 당의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서 후보를 압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근데 일각에서 뭐 호남 후보 얘기도 있던데. 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최고위원들하고 다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뭐가 부족한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친윤이다 아니다 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환이 나오고요. 예.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포탕 끓이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신을 살려서 합의 정신으로 가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이거 간호법 개정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쭤볼게요. 이거 다음 주에. 근데 이거 여쭤볼 수 있어요. 또 딴 일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